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정책 오늘 들어가고. 저번에 어디 할 차례죠? 교재로 가시면 시장론 하다가 말았어요. 입지론 하다가 말았는데, 제 기억 속에는 아마 페이지 가시면은 허프 할 차례 같은데, 190페이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입지 파트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입지 파트는, 입지론 파트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나온다면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가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찍어드린다면, 그 전 페이지로 가시면 저번 시간에 페이지 18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요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고, 계산은 이제 여기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계산기를 또 갖고 오셔서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컨버스는 저번에 했었죠. 컨버스. 그래서 넘기시면은, 컨버스는 이 분기점이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깝다.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그냥 야매가 없이 그냥 그대로 풀었으니까 이건 또 나중에 해드리고. 이때 4번에 허프 있어요, 허프? 허프는 어디가 계산 문제냐면, 넘기시면은 페이지 19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계산 문제 하나가 있나요?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얘는. 그래서 만약에 이론이 나오는데 거의 이제 계산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네일리, 컨버스, 허프, 요 세 가지에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꼭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편법 같은 것도 가르치긴 하는데, 허프는 그렇게 뭐 편법이 없어요.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허프 이론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프 갈게요. 허프는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 모형. 허프는 확률 모형을 얘기합니다.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네일리 기억하시죠? 네일리는 딱 두 개의 도시만 봤어요. 그죠? 근데 도시가 두 개만 돼요.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얘는 그래서 대도시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점포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객이 있으면 여기 고객이 수가 100명이다. 그럼 얘는 네일리 이론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권 단위를 점포 단위로 봅니다. 점포 단위. 그래서 점포 단위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소매상권 단위로 이제 가요. 소매상권으로 간다. 이렇게 가고요. 아까 제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상권에 대한 흡입력은, 상권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은 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따라오세요. 매장 면적의 비례. 그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많이 땡기죠. 그래서 많이 땡기기 때문에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제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레일리 기억하시죠, 그죠? 레일리는 딱 두 개의 도시만 얘기했어요. 자, 따라서 두 도시. 두 도시밖에 없어서 우리가 만약에 A가 4만 명이고 B가 만약에 1만 명이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쪽으로 많이 가요? 많은 쪽으로 많이 가요? 많은 쪽으로 가는 거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지만 이쪽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많겠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산과 바다가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 승이, 따라해 보세요. 마찰계수. 마찰계수. 마찰계수는 뭐냐면, 어떤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럼 저런 강이나 산이 있으면은 건너가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다면은 거리가 멀면 어떻습니까? 이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반비례. 그러면 생각하실 때 요 값이 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승수가 커야 돼요? 이게 작아야 돼요? 크면은 너무 이제 그 마찰계수가 크게 되면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얘는 대도시에서 아까 레일리는 딱 그냥요 두 개의 도시예요.
딱 결정하는데 얘는 도시가 아니라 점포 단위로 봤어요. 그럼 만약에 홈플러스하고 이마트가 있어요. 그럼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 많이 땡겨가죠. 많이 가고 거리가 먼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아요? 가까운 게 1km면은 얘가 어떻습니까? 3km가 되면은 얘가 더 난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뭘 또 강조했냐? 여기에 롯데마트가 생겨요. 그럼 그냥이야 얘가 매출을 끌어가. 끌어가게 되면 유인력이 그냥입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그럼 두 개입니까?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까? 세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럼 얘는 두 개만 나온다? 세 개도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인력을 끌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거면이라는 게 우리가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수거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그 유인력을 끊게 되면요. 이 홈플러스를 한번 구하고 싶대요. 그럼 경쟁 점포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대화를 합시다.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많으면 내가 못 먹잖아. 내 말이 맞아요? 그러면 수가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거리는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 되죠. 면적은요? 커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 이게 허프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게 보세요. 자, 따라서 수, 거, 면. 무슨 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따라서 수, 거, 면. 요거 나오면 네일리야, 이건 허프야. 허프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경쟁 점포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면적이 커야 되죠? 요 세 가지 단어가 지금 여기 빠졌거든요. 그죠? 안타깝게. 그래서 기출문제 나오기 때문에 수구면 나오면 네일리다, 이건 허프다. 허프라는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허프는 두 개밖에 안 돼요?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인구예요? 매장 면적이에요? 거리의 제곱이에요? 마찰 계수예요? 마찰 계수. 제곱은 이제 평지만 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홈플러스로 가른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여기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로 가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유인력이 안 나오겠어요? 유인력이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럼 얘가 만약에 50이고 얘가 50인데 얘가 생겼어. 그럼 유인력이 작아질 수도 있죠. 근데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20하고 30이면 자, 다시 할게. 저건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그냥이야 매장 면적의 비례, 마찰 계수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유인력이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끌어서 쟤네들 다 합치면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다 100이죠. 그죠? 그러면 홈플러스가 50이면 따라보세요. 50% 확률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가. 자,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허프 보고 계셔요? 들어갈게. 자, 한다. 허프는 소도시예요? 대도시예요? 대도시고, 얘는 인구를 얘기했어요? 매장 면적이에요. 쇼핑 패턴을 얘기한 거죠. 그죠? 얘기했고,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했다. 그래서 무슨 모델을 주장했다? 확률. 소매 지역 이론이고, 그럼 만약에 고객은 똑같은 거리의 쇼핑센터라면 크기가 큰 쇼핑센터의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이 없죠. 작은 쪽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큰 쪽으로 가겠어요. 그 매장 면적에는 비례한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고객은 크기가 똑같다면은 거리가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그래야지만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 아까 마찰 계수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 마찰 계수는 커야 돼요? 이게 작아야 돼요? 작은 게 좋지, 그지?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은 고객은 크기와 거리와 똑같은 쇼핑센터나 거의 위에 마찰 계수가 어떻게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A, B, C를 가서 간단히 볼게요. 자, 그 고객을 끌어당기는 효용이 유인력인데 쇼핑센터가 크기가 어떻게 할수록 커진다? 클수록. 거리가 가까운 게 좋죠. 멀면은 이 커져요, 반대로 작아져요. 작아지고 거리 마찰이 많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고객의 효용 해당 쇼핑센터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비례하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 거리 위에 마찰 계수 승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승수는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이게 작아야 돼요? 그럼 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허프의 확률 모델 실제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 그 크기가, 따라서 매장 면적, 그 매장 면적으로 나와요. 매장 면적. 크기가 매장 면적이에요. 192페이지 맨 위에 보고 있어요? 크기가 무슨 면적이라고요? 매장 면적. 그 다음에 거리의 무슨 개수? 마찰 개수. 그래서 뭐 1과 2로 이제 보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2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은 1승하고 2는 2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쇼핑센터의 효용을 별도로 계산하여 모두 합해서 분모로 대입한다. 가고자 하는 쇼핑센터 효용을 분자로 대입해서 확률이 계산한다. 찾았습니까? 그럼 제가 밑에 요 문제가 계산 문제 나온다고 했나요? 요거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까, 네, 가볼게. 허프의 확률 모델에 지금 어디 쇼핑센터에 갈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C. 맞죠? 그럼 이게 아까 요 홈플러스를 C로 고치시면 돼요. C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갈게요. 그럼 C에 대한 유인력이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A, B, C를 밑에 까는 거지. A, B, C. 자, 그러면은 천천히 갑니다. A, B, C로 간다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C를 얘기해 볼게요. C에 보시면 거기 크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매장 면적이라고 나와요. 무슨 면적이 나온다? 매장 면적. 그럼 C의 매장 면적은 얼마예요? 내가 플러닝은 안 할 테니까 그냥 찾기나 해주세요. 640인가요? 640이고. 그 다음에 아까 거리의 마찰계수 승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거리에다가 마찰계수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밑에? 1이라고 돼 있나요? 거리가 8인가요? 8. 그럼 8의 1승은 8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648로 나누면, 따라서 80이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80인 건 아시겠어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이것도 80이죠? 그럼 이제 A를 얘기해 볼게요. A의 매장 면적의 크기는 얼마예요? 1000. 거리는요? 10. 마찰 개수는요? 2. 그럼 요건 제곱하는 건 아시겠죠? 100이 되니까 1000이니까 10이 되겠죠? 10이 되겠고. B로 갑니다. B의 매장 면적의 크기는? 810이죠, 810. 내가 몰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찾으라는 거예요. 810 찾으셨어요? 810. 거리는요? 9. 마찰 개수는요? 9, 9, 81이죠. 그럼 이것도 10이 됐네? 10. 그러면 10, 80 하면 100 이렇게 되고, 요거 80이니까 0.8이 나오니까 80%. 80% 간다는 얘기예요. CC오펜센터.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몇 명이 있어요? 전체 인구수가. 거기 가로친 거. 10,000명에서 80% 간다는 건가요? 그럼 얼마 간다? 8,000명이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9%가 꼭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아까 수거면이 빠졌어요. 여기 무슨 면이 빠졌다? 수거면. 그러면 우리가 경쟁 선포수가 많아야 된다. 경쟁 선포수가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되고 거리가 멀어야 된다. 가까워야 된다. 면적은요? 커야 되죠. 그럼 수거면이 나오면 이건 네일리야, 컴퍼스야, 허프야. 허프 이론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기출문제 나오면 수거면이라는 게 잘 있다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가볼게요. 오늘 이제 학자들에 대한 이름을 좀 제가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가서 188페이지 가셔서 다시 한번 학자들을 이렇게 볼게요. 188페이지 가시면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매인력 법칙을 얘기하는 애는 누구니? 그럼 누구 찍으셔야 돼요? 네일리 찍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럼 네일리.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면 이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일리의 무슨 인력 법칙이에요? 소매인력 법칙. 그럼 시험 문제 소매인력 법칙 나오면 누구 찍어? 네일리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컨버스 있어요? 컨버스. 컨버스는 무슨 모양? 분기점 모양, 컨버스. 아니,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학자 이름 대기 그런 거예요. 그죠? 분기점 모양. 그럼 분기점 모형을 얘기한 학자는 허프다. 그런데 안 돼. 컨버스죠. 아시겠어요? 지금 한 게 누구죠?
허프였죠, 그죠? 허프. 그럼 4번에 가시면은 허프. 허프의 무슨 모델이었어요? 확률 모델. 찾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허프는 그냥요 확률이에요. 확률이 뭐냐면 아까 2개만 갈 수 있어요? 3개도 될 수 있어요? 4개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확률론적 접근이다 나오면 이거 누구 찍으셔야 돼요? 허프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한번 야매를 만들었는데 먹힐지 모르겠어요. 자, 소매인력 나오면 누구 찍고? 분기점 나오면? 컨버스. 허프 나오면, 확률 나오면 허프로 찍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학자야, 기술자야? 기술자죠. 자, 여기 히읗 들어갔죠? 요거 히읗 들어간 거 뭐예요? 그럼 확률 모형과 확률론 쪽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자, 분기점 들어가나요? 여기서 비읍 들어가는 애들이 어디죠? 컨버스라는 거죠. 어저께 연구했어, 새벽 2시에. 아시겠죠? 근데 야매는 한계가 있어. 여기 소매 인력 있지? 내일이랑 비슷하지? 비슷하다고 해, 그냥. 수 없어. 나도 한계야. 아시겠죠? 그죠? 이거 맞출 수 있겠어? 이런 걸 좋아해, 하여튼 간에. 그죠? 그래서 확률 나오면 누구 찍고? 허프. 어떻게 났다? 분기점 나오면? 컨버스. 그 다음에 내일이라면 소매 인력 법칙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아까 저거 수거면 기억하시, 수거면. 모의고사에서 수거면 나왔다? 그럼 누구? 허프 찍으셔야 돼요. 허프는 수거면 허프밖에 안 나와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 이론을 맞히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계산은 내가 힘들다 그래도 요거 연결되는 거는 이건 틀려야 돼, 이것도 맞춰야 돼. 얘도 찍고 계산도 찍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화이팅 하세요. 학자가 더 많아, 책이. 괴로워. 여기 봐요. 여기는 일단 193페이지로 가시면은 193페이지 넬슨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안 나오다가 지금 거기 옆에 보시면 그 기출이라는 거 있죠. 나도 노안이 생겨 잘 안 보이네. 보이세요 이거? 이건 아직 눈이 좋으시고. 안 보여 난. 30회하고 31회예요. 찾았죠, 그죠? 웃어. 힘들어 죽겠어, 진짜. 얘가 우리가 한 번도 안 떴어요. 근데 처음 뜬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연달아서 몇 회. 30, 31회 뜬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면은 출제원들은 그 전에 거를 뺏겨요. 그죠? 그럼 넬슨을 그냥 해야 또 뺏겼어. 올해 또 뺏길 수도 있네? 연달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넬슨 찾으셨어요? 그래서 넬슨의 소매입지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넬슨. 중요한 애는 안 돼.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냐의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이런 거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넬슨. 그 시험 문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지를 제시했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중요한데 양립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표 쳐보세요. 6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연달아 떴는데 양립성까지는 안 물어봤거든, 얘네들이. 그럼 만약에 나온다면 양립성이 가장 강조한 거거든요. 무슨 성을 제일 강조했다? 양립성. 그러니까 양립성은 같이 존재하면서 이익을 주는 게 양립성이에요. 자, 여성 의리점이 있으면요. 옆에 액세서리 같은 게 있으면은 신발 가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류 사다가 어머 이쁘다. 그럼 신발도 사죠. 그럼 보완 관계. 서로 매출액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경쟁 관계요, 보완 관계요. 보완 관계고. 또 대체 관계라고 하면 안 돼요. 경쟁 관계나 대체 관계나 경쟁 관계나 이런 게 나와야 된다. 보완이 나와야 된다. 보완이 나와야 돼요. 지금 파란 색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고 의류사 하게 되면 어머 신발도 이쁘다. 그래서 살 수 있죠. 그래서 양립성은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고개를 주고받기 때문에 넬슨은 특히 이 원칙을 강조했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얘 낼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서로 보완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보완 관계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장에 대해 둘 다 매출액이 다 올라가야 돼요. 대체 경쟁 관계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거만 좀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대체적이다, 경쟁적이다, 보완적이다. 보완적, 요거만 좀 잡으시면 돼요. 요거만 잡으셔서 서로 매출액 올린다. 그건 보시고, 다른 거 쓸데없어요. 다른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체크를 해두고 넘어오세요. 여기면은 195페이지는 한 것 같아요. 195페이지 저번 했죠. 요거 벽표를 다시 한번 3개 치시면, 3개 쳐놨죠? 객관식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잡으셔야 돼요. 그죠? 잡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마지막,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니까, 19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99. 가시면, 공업입지론이라는 게 있나요? 거기 들어갈게요. 공업입지론 보시면은, 공업입지론도 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제 또 끊겨서 어디까지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냐면, 일단 밑에 보시면 최소 비용 이론에 베버라는 학자 있나요? 얘 정의만 시험 문제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넘기시고, 거기 이제 베버에 대한 이론에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0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3페이지로 가시면, 레시라는 학자가 있나요? 레시 찾으셨어요? 얘도 넬슨처럼 딱 한 번 나왔어요. 30회 때 딱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레시의 정의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에 공부를 또 하신 분들 계셔서 무슨 원료제한과 시장제한형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한 5개년도간은 그냥 정의만 나오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은 다음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1, 2월 달에는 거의 염지 60점을 넘을 수 있는 부분만 가겠습니다. 아까 베버가 있다고 얘기했나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셔서 다시 199페이지로 갈게요. 199. 갑니다. 공업은 2차여서 2명이 딱 나와요. 베버하고 레시. 2차 산업입니다. 자, 공장이요. 요즘 공장 아시죠? 공장. 공장 들어보셨어요? 공장.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고, 비용도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같이 모여있을수록 좋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들어보셨나?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는데, 공장이 그냥이야 아파트처럼 돼 있어. 그냥 있어, 모여있어. 모여있으면 서로 집적 이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익이 낮아야 돼요? 수익이 높아야 돼요? 많이 벌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비용은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되죠. 그 수익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비용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비용을 주장하는 학자는 베버예요. 그 비용을 그냥이다 최소화시키자.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하죠. 비용 이론. 그래서 저번에 튀넨 기억하십니까? 튀넨은 그냥이요 1차 산업이었어요. 수송비를 강조했죠. 그래서 얘도 수송비를 따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다?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다. 그래서 수송비로 이제 보세요. 수송비. 시험 문제가 그럼 수송비가 많이 나가야 돼요? 수송비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시켜서. 그럼 가장 강조한 거는 무슨 비다? 수송비, 수송비. 그러면 여기 이제 이사칙센터에다가 불러가지고 어디 갈 거야 그러면은 무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수송비가 달라질 수도 있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좋아요? 좀 적게 나가는 게 좋아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하고 원료의 무게와 거리를 최소화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신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동남아로 가는 게 그냥이야 노동비를 아껴야 돼. 그렇죠. 그럼 수송비 다음에 노동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비라고 나온 적도 있었고, 최근에 경향에 나왔던 5개년도 인건비라고 나오셨어요. 따라서 인건비나 노동비는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인건비. 그래서 그럼 이 비용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는데, 아까 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럼 공장이 그냥입니까? 서로 모여 있습니까? 모여 있으면 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 이제 서로 모여 있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집적이라는 게 그냥이야 이 집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모일 수록 그냥이야 이익이 나. 모인다는 것은 비용이 아니죠. 그럼 집적역이라는 것은 이게 이익이에요.
그럼 이익이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대화시켜야 돼요? 최대화시키는 게 좋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우리가 베버예요. 누구다? 베버. 공급 입장에 봤거든요. 생산비만 치우치셨죠. 생산비. 만드는 데만 둔 거죠. 비용만 맞다. 자, 그래서 요거 위주로만 가져가세요. 그죠? 최근에 5개년도에는 요것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199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베버의 최소 비용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 판매에 있어서 무슨 비가 든다는 게 중요해요. 최소 수송비 든 지점에 입지하자는 게 이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제가 얘기한 게 나와요. 산업입지의 영향 요소에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찾으셨습니까? 그럼 어떤 게 가장 강조되세요? 수송비죠.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노동비도요. 적죠. 근데 집정력은 커야 되죠. 집정력은 맨 밑에 집적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집적이익은 최소가 돼야 된다, 최대가 돼야 된다. 최대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요즘 좀 출제가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넘기시면 아까 레이시로 가볼게요. 203페이지 가시면은 레이시라는 학자가 있나요? 딱 29회 때 딱 30회 때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딱 한 번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비용을 줄이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공장이 그냥입니까? 물건을 팔아야 됩니까? 팔면은 그냥이 돼요?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럼 수요가 많은 곳에 입지하는 게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했어요. 최대 수요 이론. 그럼 공장은 비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수요를 보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아니라 이제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최소가 중요하다, 최대가 중요하다.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많으려면요, 시장이 작아야 돼요? 시장이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런가요? 시장 확대 가능성.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러면 시장도 크고 수요도 많으면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시킨 대로 가자. 이윤 극대화. 그래서 얘는 레이시라고 그래요. 레이시도 맞고 레이시도 맞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만드는 입장을 봤나요? 사는 걸 봤나요? 그럼 공급 위주로 갔어요? 수요 위주로 갔어요? 수요 위주로 간 거죠. 지금 레이시 보고 계셔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레이시하고 베버를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면, 자, 얘는 수요입니까? 비용을 강조했습니까? 비용. 비용이 많아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 비용 최소 나오면 누구 찍어? 베버. 얘는 뭘 강조했죠? 수요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럼 수요 이론 나오면 레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기술자라고 얘기했죠? 비용에 비읍 들어갔죠? 레시에 비읍 들어가, 베버에 비읍 들어가. 베버. 여러분들은 별로 안 생각하지만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2시간 동안 봤는데 진짜 이거 수요지, 수요. 그럼 수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최대 수요 이론 나오면 누구 찍어? 레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야매를 먹고 들어가야지만 좀 알아요. 자, 레시는 공급 측면의 생산비를 최소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업은 2차니까 따라서 2명 나온다. 근데 누가 붙어 나왔어요? 베버가 나온 거죠. 아시겠죠? 그죠? 갑자기 떠오르는 야매인데, 베버, 바보 같잖아. 그지? 얘 바보 같잖아. 그럼 베버 이론을 비판했죠? 비판해서 얘는 그냥입니까? 수요를 강조했습니까? 최대 입지하는 데를 가자는 거죠. 수요 측면에서 이윤 극대화 쪽으로 공장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가장 풍부한 것으로 주장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의의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요것만 보세요. 이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됐고,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정체 파트로 가겠습니다. 입지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성비가 별로 안 좋은 애예요. 자, 그래서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체 파트로 가셔서 페이지로는 223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셨나요? 그래서 정책 파트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분석하면 중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부동산 전체 파트가 나온다면은 보통 평균은 4-5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7문제가 떴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안전합니까? 굉장히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하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올해 들어와서도 안전화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책이 또 7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보는데, 문제 비중은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파트는 그렇게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어요. 자,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가 있는데, 얘들 이제 두 가지 포커스에 어디에 맞춰서 최근에 경향이 있는지를 제가 핵심을 찍어드리면, 토지는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중성. 땅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땅이 희소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죠?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 토지의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적 수준을 넘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집가구 문제라는 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물리적 문제에서 이따가 체크해 드리는데, 요 문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일부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자, 뭐 알아야지 뭐 푸니까 들어보실게요. 자, 건설회사가 만약에 땅값이 비싸게 되면 택지 취득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주택에 쓰는 자재값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의 질이 높아진다, 주택의 질이 낮아진다. 낮아지고요. 건물을 저층화시키겠어요? 고층화시키겠어요? 저번 시간에 왜 집약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조방적은 땅을 한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좀 낮추기는 거고, 집약적은 건물을 좀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조방적이 맞다, 집약적이 맞다. 집약적이 맞고, 자, 도심에 직장이 있어요. 근데 직장이 그냥입니까? 땅값이 높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은 그냥이요, 월세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외곽으로 막 나가거든요. 주거지.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분리냐면, 따라서 직주 분리. 무슨 얘기냐? 도심에 직장을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건설회사가 택지 비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요.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갑니까? 외곽으로 가요. 그죠? 따라서 난개발. 그래서 난개발은 계획도라는 거예요. 난개발이에요. 자, 우리가 막 어디 그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시죠? 가시게 되면은 모델하우스는 그냥이야 뿅가게 져야 돼. 뿅가게 져야죠. 그래서 막 갔는데 우리 집 같아. 막 여기 막 공원도 있고 3번 출구가 있고 막 그래. 그래서 계약서를 딱 썼는데 현장은 어디 있어요? 그냥 있어. 봉고차가 대절돼 있어. 대절돼 있죠. 가면 그냥이야 아무것도 없어. 산만 있어. 따라서 난개발. 난개발을 부르는 거죠. 왜 그래요? 도심의 땅값이 낮아서 그래요? 높아서 그래요? 외곽에 대한 개발이 난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찍어드릴게. 일단은 223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문제 특징에 의의는 있나요? 그래서 3번만 좀 보세요. 문제 특징은 제가 3, 4월 달에 빼드리겠고,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개선돼서 그래요? 악화돼서 그래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목적으로 해결해야겠죠?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225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부동산 문제에 토지 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토지의 부족은 첫 번째 무슨성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토지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 토지의 부족은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제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집가구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온다면 무조건 집가구예요. 그럼 아까 집가구라는 것은 땅값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럼 집가 상승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적 수요가 가미되겠죠. 더욱더 폭등하겠고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심화돼서 더 안 좋아서 이거를 따라서 경제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집가구에 폐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떨까? 토지에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먹을 수도 있죠. 사회 불평등이 심화돼서 부의 재분배를 왜곡시켜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크게 해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내가 찍어줄게. 디귿번 주택 문제라는 단어가 있나? 나온다면 여기서 다 나와요. 자, 토지와 주택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돼요. 그럼 집가고는 택지 구입 비용을 크게 해서 아까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건축 설비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겠어요? 저하시키겠어요? 가다한 택지 비용은 아파트 지나친 저층화예요? 고층화예요? 집약적으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직주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스프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따라서 난개발이에요. 나중에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 지멋대로 그냥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 스프롤이 나오면 무슨 개발을 얘기한다? 난개발을 얘기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그리고 기업도 땅값이 비싸니까 생산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안 좋아져. 넘겨보세요. 정부는 땅값이 비싸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으로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안 되고 토지 소유 편중은 그 참고학습은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 한 사람한테 너무 토지 소유가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평등해요? 좀 불평등해요? 이거 나중에 해드리겠고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가 이제 집가고니까 거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1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실까요? 자, 토지용을 고층화시키죠. 그럼 조방 쪽보다는 뭐다?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주거지를 외연 쪽으로 확산된다는 건 주거를 나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조방 쪽을 무슨 쪽으로 고치시는 게 좋아요? 집약적.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가셨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27페이지로 가시면은 2번에 주택 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요즘은 좀 끊겼고 어디가 작년에 처음 나왔냐면 넘겨볼게요. 우리 역사를 썼는데 지금 넘기시면은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주택 문제에 관련된 측정 지표라는 단어가 있나? 거기에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그게 나왔어요. 벽표 쳐보세요. 이게 진짜 역사 썼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드디어 나왔어. PIR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PIR. 그 나온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딱 나온 거야.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안 나오다가. PR이라는 건 뭐냐면, 이 P가, 따라서 플라이스, 주택 가격이고, 주택 가격이고, 이게 인컴이라는 게 연소득이에요. 레이티오가 비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만약에 집값이 1억 5천이에요. 그럼 어때? 3, 5, 15니까 5년이면 집을 산다는 거예요. 몇 년이다? 5년. 근데 실제로 5년 걸릴까요? 더 걸릴까요? 왜? 집 사는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데 쓰잖아요. 맞아? 그럼 제가 아까 정책이 7문제 나온 적은 그 역사상 없었는데 지금 그냥 굉장히 불안전해. 집값이 안 올라가. 이게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3억으로 올라가면 그냥이야 10년 걸려. 그럼 이게 높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로서 주택 구입 능력을 의미하는데 PIR 지수가 높으면 주택가격 부담이 크죠? 그러면 주거비 부담이 안 커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RIR이라는 걸 왜 냈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강남에 보유세를 때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임대료를 올려요? 그럼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R이 따라서 렌트거든요. 아까 프라이스였죠, 그죠? 그래서 렌트였기 때문에 RIR이에요, RIR. 그럼 렌트는 가격입니까? 임대료입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료라고 이제 들어가고, 우리가 I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내려가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높아야 돼요? 이것도 낮아야 돼요. 이게 높으면 주거비 부담이 커진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 비율도 높은 게 좋아요? 좀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주거비 부담이 적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지금까지 문제는 딱 두 가지를 좀 찍었어요. 아까 토지 문제는 그냥입니까? 집가고 문제입니까? 집가고. 주택 문제는 그냥이요. PIR이라는 게 있어요. RIR이라는 게 있죠?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거기만 좀 포커스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찍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229에 가시면 나온다면 거의 정책에서 나와요. 그러면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파란 색깔. 정책 개념이 동그라미 1번 파란 색깔이 있어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악화시킨 걸 그냥 돼요. 개선해 나가야 돼요. 사적인 노력이겠어요? 공적인 노력이겠어요? 그것만 보시고 넘기시면은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231페이지로 가시면 231페이지의 제목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별표 3개 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야. 본격적인 게임을 하는데 231페이지가 본격 들어가는데 자, 그걸 가기 전에 저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보냐면 제 나름대로의 강의니까 여러분들한테 235페이지로 좀 유도를 해볼게요. 235. 이거 가시면은 오늘 나눠드린 이 두 번째 문제가 기출인데 정부의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목적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따보세요. 경제적 기능.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따라해 보세요. 정치적 기능. 그러면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과 정치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자 볼게요. 그럼 이걸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내서 이제 이번 문제를 여러분이 맞히시는데, 자, 여기 제목이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가 정부의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라고 나왔거든요. 그게 두 가지에 대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와 경제적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제가 필기를 하고 제가 체크해드리고 문제를 풀 텐데요. 자, 시장이 그장에 대해 잘 돌아가야 돼요. 효율적 자원 배분이 돼야 되죠. 그죠? 도와야 되는데 너무 잘 돌아가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너무 먹어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소득층의 분배가 또 문제가 되죠. 그럼 저소득층을 위하는 게 정치적인 기능이에요. 그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건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니까 사회적 목표라는 게 나옵니다. 사회적 목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자, 그러면 공공주택을 비싸게 줘야 돼요? 정부가 좀 싸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소득층한테 맞겠죠? 그래서 공공주택 정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공공임대 주택 정책. 자, 가격을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즘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소득 재분배. 자, 근데 경제적은 시장이 안 돌아가요. 자, 이건 이제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후수를 하겠고,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면 그걸 수정해요.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그냥입니까?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꿔냈죠,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사에 항상 복지국가에 힘쓰겠습니다. 빈부격차를 우리가 줄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합니다라는 건 어떤 기능이 강하죠? 정치죠. 맞습니까? 그럼 시장이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안 돌아갈 수도 있죠? 시장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는 건 무슨 쪽이에요? 경제적인 거죠. 근데 한쪽에 치우치는 게 좋아요? 조화롭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럼 단어를 찾으시는 게 좋은데, 자, 지금 만약에 이따 문제 풀 때 제 두 번째 문제에 저소득층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저소득층이 나오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가요?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이죠. 맞나요? 그럼 시장이 실패 나오면, 시장 나오면 이건 정치적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저소득 나오면 정치적 찍으셔야죠. 그런가요? 대답은 잘하는데 집에 가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죠? 경제적에 지읒 들어갔어요? 정치적에 지읒 들어갔어요? 제가 혀를 좀 짧게, 제가 저소득! 그럼 여러분들 정치적!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도 초라한데, 진짜. 그러면은 236페이지에서 볼게요. 236페이지에 가시면 정치적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거는 시장이 나오셔야 돼요? 저소득이 나와야 돼요? 찾아보세요. 파란 색깔이 있어요. 정치적인 파란 색깔을 찾아보세요. 어딘지 몰라요? 저소득이 있어요? 그럼 저소득이 나오면 이건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지분배로서 사회적 목표나 형평성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넘겨보시면은 전 페이지 보시면은 정치적이에요. 전 페이지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은 뭐의 실패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은 자, 니은에 파란 색깔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른 거 읽지 마시고 거기에 시장 실패 요인을 수정한다는 단어가 있나?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잘 돌아가게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원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여기 가시겠어요? 그럼 2번 문제 풀어보세요. 내가 왜 저소득했는지 알 거예요. 2번에 저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되죠? 정치적과 사회적 목표가 달성돼야죠. 그런가요? 근데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경제적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경제적 목적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맞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234로 가시면, 234로 가볼게요. 234로 가시면은, 일단 뭐 지금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34로 가시면은, 일단은 첫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첫 페이지 가셔서, 페이지 231페이지로 한번 가죠. 230페이지 가시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거기 시장 실패, 부동산 시장의 실패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시장 실패라는 게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2번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하나 나와 있나요? 그럼 읽어볼게. 시장이 자원의 최적 효율적 배분의 과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므로 시장의 결함을 시장이 실패라고 말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서 그래요? 잘 안 돌아가서 그래요? 안 돌아가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자체가 잘 돌아가려면 효율적 배분이 된다는 것은 만들어달라는 것만큼 만들어주는 양만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너무 많이 만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나 너무 적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만 찾고 이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따라오세요. 외부 효과. 찾으셨습니까? 그 외부 효과는 별표를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여서. 자, 이 외부 효과도, 자, 따라오세요. 시장 실패의 원인. 다시, 시장 실패의 원인.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래서 요거가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아웃라인만 먼저 본 다음에 제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넘기시면은 234로 가시면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것도 따라서 시장 실패의 원인, 원인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4번에 시장의 독과점이라는 게 있죠. 그건 이제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냥 불안정 경쟁이라고 고치는 게 좋아요. 불안정 경쟁 시장. 틀린 질문은 아닌데. 자, 우리 완전 경쟁은 그냥입니까? 이론상입니까? 부동산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죠. 시장 독과점이다. 틀린 질문은 아닌데 불안정 경쟁 시장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다 뭐의 실패의 원인이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책을 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